안녕하세요. 농가시대 김민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상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해서 농가시대 75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산된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농산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그러는데 체험 상품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농바시 제 75강으로 농바시 새로운 창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브랜드 상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그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능 기부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들어가기 전에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부를 창조하는 길은 더 이상 기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소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긴 상품을 구매하는 시대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은 부를 창조하는, 이게 이제 부자 붙잖아요. 부활 붙자.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미래학자 롤프 앤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요새 그 삶의 화두가 어떤 그 소비 감성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다, 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막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사람들의 행태는 대부분의 상품은 저가에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사치품을 위해서 거액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행태가 참 묘한데 어떤 때는 싼 것만 구입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때는 비싼 거를 그냥 사버려요. 이게 참 묘하죠. 이게 가격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 취하면 돈 아까운지 모르고 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국서 출발한 화장품 브랜드 키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신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좀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콜롬비아 약대를 졸업한 존 키엘이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허브와 토닉을 합친 치료 연고를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대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약국을 운영 모양이죠. 이후 피부 자극을 축소한 어떤 스킨이라든지 헤어라든지 바디, 그 다음에 남성, 베이비 케어라인 화장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즉 화장품은 약이라는 개념을 일체화시킨 사람인데요. 이제 이분이 약만 팔다가 화장품으로 이제 확장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화장품은 약이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무향, 무색소, 그 다음에 무방부제, 용기 모양을 약통 모양으로 만들고 제품 포장지 역시 약봉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약사 옷도 그 일반 옷을 안 입고 약사 가운을 입고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용기에 포장한 실속 없는 화장품보다 저렴한 약용 포장지를 활용을 하고 어떤 실속 있는 치료의 개념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심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키엘은 급신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나 프로모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뭐 에비앙의 지하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코코 샤넬 이야기, 고디바 부인 이야기, 정주영 신화 이야기 등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사례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제 일본의 캐주얼 회사 유니클로라고 있죠. 2007년 6월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좀 2017년이 아니라 2007년이네요. 꽤 됐네요. 11년인 게. 6월 음악 댄스 시계를 조합을 표방한 유니클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옷을 입고 이제 옷장사니까 이건 캐주얼 회사니까 옷장사니까 춤을 추는 20대 여성들이 나오는 그런 세이버 이제 컴퓨터의 그 사용을 몇 분 동안 안 하면 이제 그 화면 보호기라고 할 수 있죠. 모니터 화면 보호기 이제 그런 것을 화면 보호기 그 위젯이란 뭐냐면 계속 그 화면이 저절로 작동하는 거 프로그램이
저절로 작동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절로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 화면에. 그래서 위젯을 배포하는 식으로 전 세계 유저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4개국 어떤 3억 명에게 이제 유니클로 옷 회사가 노출이 된 거죠. 아가씨들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유니클로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뭐 옷이 뭐 말도 못하게 팔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다음 버즈 마케팅을 통한 알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그런 버즈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가 짹짹짹짹 하는 것은 이제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구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입소문. 그래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큰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즈 마케팅의 경우에는 후원 기업을 뭐 숨겼다가 뭐 들통이 나면 역효과도 나는데요. 이제 이게 나면 누구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들통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버즈 마케팅을 기업들은 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숨겨야지 이걸 또 어떤 기업에서 밀어줘서 하고 있다면 또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상품 론칭 시에 어떤 다양한 마케팅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마케팅은 이제 기업의 우월성이라든지 상품의 장점은 엄밀한 이야기 의미에서는 기업이 하고 싶은 이야기지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농장의 우월성이라든지 뭐 내 상품의 장점을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죠. 이렇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약간 역설적인가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순간에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케팅 활동. 아까 그 화면 보기에서 유니클로 옷을 입고 아가씨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오히려 즐거움을 줬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니클로를 홍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송 대표 이야기가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어설픈 버즈 마케팅은 조심해야 된다. 스토리 작성의 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사용 경험 이벤트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건데 이제 뭐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댓글 이벤트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뭐 댓글 달아나고. 근데 좋은 말만 쓰면 다행인데 오히려 막 거기다가 욕을 하는 그런 걸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로. 이게 무슨 옷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비스타 부정적 사용 경험만을 올려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비스타라고 있었거든요. VI STA라고 그러다가 반짝 나왔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아마 윈도우 후속 작품으로 나온 것들인 같은데 비스타가 나왔다가 잠깐 없어졌어요. 이제 윈도우 뭐 그냥 10으로 갔지.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적 사용 경험만 올려가지고 이게 그 윈도우가 실패를 했죠. 기업의 스폰서를 숨기지 않는 버즈 마케팅이 바람직하다. 숨기지 않는 버즈 마케팅이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스폰서를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 그러니까 숨기려면 잘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공개를 해버리는 게 낫다는 뜻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미국 컵밥 이야기입니다. 송 대표 이야기인데요. 항상 이분은 그 댄스 컵밥으로 유명을 해서 300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젊은 사람이죠. 지금 아마 30대 후반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근데 항상 춤을 추면서 컵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분이 공부를 참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수학 100점 만점에 97점 마이너스 나고 3점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보다 이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데뷔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23대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분인데 컵밥을 팔기 위해서 항상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그걸 구경으로 와서 컵밥을 사가고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자기가 춤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컵밥을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그래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이제 지루함도 달래고 이제 그 컵밥도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춤을 췄죠. 그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막 해가지고 점점점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는 뭐 고객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이제 춤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인도까지 진출해서 또 인도에서도 19대의 컵밥 트럭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죠. 이게. 근데 인도까지 진출하게 된 원인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
저기 인도에서 대기업 그런 업체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아마 유학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유학으로 왔는데 유학이 계속 그 컵밥을 그 사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주기도 하고 또 그 친절하게 대했던 모양이죠. 날마다 컵밥 사 먹으러 오니까 친절하게 했는 거는 몰라도 아주 잘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민도의 아버지가 대기 우리나라만 10대 그룹 회장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서 그런 것을 하면 어찌냐 컵밥을. 그래서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인도로 진출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됐죠, 이분은. 근데 이제 이게 즐거움을 고객들에게 그런 선사하는 마케팅으로 성공한 케이스라 아까 유니클로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푸드와 재미를 가미한 그런 마케팅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고객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고객의 이야기도 있고 나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 이야기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어떤 고객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하여 효험이 있었다는 나의 이야기의 경우에 상당히 어필이 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먹어보고 이제 뭐 암이 나섰다든지 불치병이 나섰다든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사실일 필요성은 없으나 진실한 이야기 된다. 그래도 너무나 또 황당한 얘기로 만들면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지니까요. 어떤 진실성 있는 이야기로 구성을 하면 이것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농바시 제 몇 강이냐 75강으로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브랜드 상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농바시 제 75강으로 보내드렸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그런 아까 그 재미를 합친다는 거 아까 그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컵밥 송 대표 이야기는 바로 그 재미를 가미했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춤을 췄는데 이제 뭐 하루 종일 춤을 출 수는 없으니까 미국인들이 좀 춤을 추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게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 이런 게 참 아까 유니클로나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그 스크린 세이버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 보기를 통해서 유니클로 옷을 입고 젊은 아가씨들이 춤을 추는 게 나오면은 일단 컴퓨터 켤 때 켜고 나서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 볼 수도 있고 물론 광고지만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나의 상품, 나의 장점만 막 주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 역설적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고객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또 흥미를 주고 즐거움을 선사를 하는 마케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상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농바시치 75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